오늘 새벽 2시쯤 우리 군 하사 계급인 북한 군인 한 명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귀순 경로는 육군 22사단 관할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전술도로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군인이 시야가 잘 확보된 길을 걸어 내려와 우리 경계병에게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며 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해 정상적인 귀순 유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인의 귀순이 공개된 건 지난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동해선 지역은 북한이 올 초부터 가로등과 철도 레일을 제거하고 탈북을 막기 위해 지뢰를 집중 매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군은 지뢰 매설에 동원된 북한 군인들이 임시 텐트에 기거하며 교대 인원 없이 수개월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열악한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지뢰라든지 방백 공사하더라도 한계가 노출된 것이 아니겠냐. 앞서 지난 8일 새벽에도 북한 주민이 썰물을 틈타 광화도 옆 교동도로 귀순했습니다. 군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지난달 21일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잇따른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6년 만에 재개가 됐는데 재개된 확성기가 탈북을 결심하는 그런 어떤 결정 요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합동신문기관은 북한 군인이 귀순을 결심하게 된 경위와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정입니다. 오늘 새벽 군 당국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쪽 부근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남쪽으로 움직이는 걸 포착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포착 직후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정밀 감시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수심이 얕은 갯벌 지역입니다. 썰물 때는 모래턱이 보여요. 옛날에는 썰물 때는 연백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북한 주민은 썰물 시간을 이용해 갯벌을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에 군은 귀순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처음에 2개의 점이 식별됐지만 가까워진 뒤 관측 장비에선 1명만 식별됐다며 처음에는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1명이 행방 불명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당시 북한 주민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을 한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신병을 인계받은 합동신문기관은 북한 주민의 귀순 경위와 남하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귀순이 확인된 건 지난해 10월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사건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 군인 20-30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는 게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군사 분계선을 약 20m쯤 넘어왔고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복귀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북한군 20-30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우거진 수풀에 가려 군사 분계선 표식을 못 보고 넘어온 단순 침범으로 군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귀순 사건이 있었거나 감시에 사각이 생기는 비무장지대 10여 곳에 하루 최대 수천 명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뢰를 새로 묶고 대전차 방벽처럼 생긴 대형 구조물을 세우고 전술 도로를 새로 닫고 관측이 쉽도록 불모지를 조성하며 최전방 전선지대 감시를 강화하는 겁니다. 군은 일단 북한 주민의 월남이나 귀순을 막기 위한 의도로 추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뢰나 불모지 작업 또 전술도로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은 지뢰 매설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발 사고가 일어나 북한군 다수가 숨지거나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작업을 점차 확대할 걸로 보고 유엔군 사령부와도 공조해 북한군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지난해 10월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했던 24살 강규리 씨. 강 씨가 지난 21일 최근 북한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토크 콘서트에 나왔습니다. 늘 탈북할 생각을 했지만 쉽게 선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가을에 저는 이제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 나는 더는 이런 세상에서 못 살겠다. 코로나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3년 기간에 물품이 하나도 못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10배씩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살기 어려워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졌지만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 특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청년동의 일꾼들은 걔네들은 하는 짓이 오직 우리 젊은 청년들을 붙잡아 놓고 그 핸드폰을 보고 이랬어요. 여자를 쓰는 것도 나만 말이라고 이제 핸드폰을 해소하거든요. 그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은 되게 불만이 크고.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나 노래 등을 유포하면 최대 사형까지 처하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등이 제정되면서 공포감이 확산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몇 명의 이제 젊은 애들도 19살, 20살, 23살 애들도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는 우리 마음은 너무 아프고 우리도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결국 죽음을 무릅쓰고 해상 탈북을 시도한 강 씨. 북한에서 떠날 때 두려운 게 아니고 저는 북한에서 사는 게 두려웠습니다. 탈출을 해서 바다로 떠나는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쪽 해상으로 넘어오기 전 북한군의 추적을 받아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38선을 넘기 전에 3시간 동안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물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성공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시도하다 죽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았고요. 만약에 죽으면 혹시라도 다시 남한으로 태어나진 않을까. SBS 안정식입니다.